그래서 여기는 내가 가봤는데 진짜 찐 맛집이다. 제가 이걸 먹으면서도 사장님께 이거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줄 서야 돼요? 역시 오늘의 최고 찐 정보는 이거였어요. 자, 오늘도 이어서 필수 영양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약사님은 술 좀 줄이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 요새 줄이려고 줄이는데 네. 안 그래도 2024년 신년에다 뭐다 해가지고 네. 약속이 엄청 많잖아요. 안 줄어진다고. 어렵더라고요. 저 이참에 영양사님께 확인을 꼭 받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예. 술을 마시면 다이어트에 진짜 안 좋은지, 안주를 안 먹으면 괜찮지 않은지. 술은 일단 칼로리가 높지 않을까요? 술 같은 경우에 한 병에 300에서 500칼로리인데 영양소가 텅텅 빈 칼로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이 안 찐다, 뭐 살이 찐다 이런 말들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이 찌는 게 맞아요. 소주가 사실 다른 식품에 비해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5%로 적지만 우리 몸이 술을 먹게 되면 이렇게 술을 분해하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잖아요. 안주도 먹고 이것저것 먹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술을 분해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우리 몸에 다 지방으로 남고 그래서 오. 술살, 뱃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안주를 안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해서 술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주를 안 먹고 물이랑 술만 먹는데 그렇게 되면 알코올을 더 빨리 흡수하게 돼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이왕이면 건강한 안주를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안주. 저도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 안주로 해서 뭐요? 추천 한 2개만 해주세요. 사실 치킨 프라이드 말고 예, 약간 껍질 떼가지고 그렇게라도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술을 줄여요. 아니 필수 영양소 하면 우리가 단탄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칸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카페인,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저도 아침마다 맨날 커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또 뭐 술 못 줄이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니까 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직장인분들 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담배 피시고 뭐 술에다가 카페인도 야근이 많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한 잔만 드시는 게 아니라 몇 잔씩 드시는데 사실 커피 한 잔에서 2잔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좀 활발하게 해줘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 6잔에서 7잔까지 드시는 분도 계세요. 커피를 많이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뭐 떨릴 수가 있고 뭐 환각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 의사 선생님께서 술이나 담배는 확실히 한 번에 끊어야 되지만 카페인은 한 번에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커피를 요즘에 사면은 이만큼 큰 컵에 주니까 사실 이거를 한 컵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종이컵 정도를 한 컵으로 쳐야 되는 거죠. 네, 맞아. 우리가 먹는 작은 사이즈를 한 컵으로 치는데 요즘 막 1.5리터, 맞아. 1리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한 병으로 치면은 2개 정도 먹게 되면 이미 커피 5잔 넘게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 하면 우리가 우유 그리고 닭가슴살 뭐 이런 식품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식품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단백질 하면은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육을 만드는데 주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그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내 흡수가 빠르지만 포화 지방이 조금 많기도 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물성 단백질 2를 드신다면 동물성 단백질 1 비율로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아 2대1 비율을 맞춰야 돼요? 네, 그 비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딱 맞다 아니다라기보다 본인 체질에 맞춰서 이건 변경해 주셔도 좋은데요. 우리 약사님은 요즘에도 운동 계속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단백질도 따로 또 엄청 챙겨 드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끝나면 무조건 닭가슴살 챙겨 먹고 못 먹는 경우에는 프로틴바 같은 거 아. 사 먹는데 보면은 그 프로틴바 뒤에 영양 성분이 써 있는데 그거랑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프로틴바 먹는데 좀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에 보면은 뭐 체중 조절식, 다이어트에 도움 이런 광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틴바에는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100g에 해서 막상 구매해 보면 왜 그게 다르냐? 이 프로틴바는 30g인데
막상 앞에는 100g당 24g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이 프로틴바는 8g의 단백질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런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를 보고 고르시지 말고 뒤에 영양 성분을 보시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즐겨 먹는 이런 것들을 진짜 연예인들 많이 먹거든요. 저도요. 이거 먹고 있죠. 나 이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준도 알면 좋겠어요. 네, 뒤에 영양 성분이 있는데 볼 때 중요한 게 1회 분량에 대한 양인지 이 총 내용량에 대한 건지도 중요해요. 총 내용량이 220칼로리다 하면은 사실 저는 단백질바 제품 고를 때 이왕이면 드실 때 200칼로리 이하의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밥 한 공기가 이미 300칼로리이기 때문에 이걸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다행이시지만 간식으로 드실 때 이미 200칼로리 넘는 걸 드신다면 밥의 3분의 2나 차지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게 낫네요. 네, 이왕이면 200칼로리 이하로 고르시는 게 좋고 근데 얘는 보면 35g 140kcal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당류가 여기 있어요. 그 네. 당류가 몇 그램으로? 8g으로 돼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미 당류가 11g으로 많이 들어있고 여기는 9g, 여기는 8g. 네, 여기 요- 10g.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걸 만들려면 끈적끈적하게 다 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설탕이나 올리고당 이런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틴바 제품 같은 경우는 당류 함량이 상당히 높고 뭐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 견과류가 들어가서 무조건 좋냐? 오히려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지방 함량이 높을 수가 있어서 지방 함량도 봐야 네, 돼요? 지방 함량도 같이 봐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당 성분이 10g 이하. 얘는 6g이에요. 그거 괜찮다. 대신에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10g 이상의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1.5g인데 단백질은 거의 없는 아, 거예요. 진짜요? 그냥 과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리를 200kcal 미만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287이에요. 다이어트 바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먹어서 살이 빠지는 식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할 때 빈속에 다니지 말고 얘를 먹으라는 거죠. 네, 간편하게 드시기에는 좋지만 사실 저는 프로틴 바보다는 프로틴 쉐이크를 추천드리고 프로틴 바는 저는 거의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단백질을 이제 섭취한다는 거는 우리 약사님처럼 운동하고 근육량을 조금 더 만들려는 추가적으로 먹는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까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스트레칭 뭐 요 정도를 하면서 그냥 또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혹시 뭐 음식으로 뭐 우유나 닭가슴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좀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단백질 음식 있을까요? 뭐 동물성 단백질인 뭐 고기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보자면 좀 콩류 같은 거. 네, 두부. 네, 네. 콩류나 두부, 렌틸콩도 있고 뭐 대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콩류를 좀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려서 뭐 쪄서 드셔도 되고 밥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콩류를. 맞아요. 네네. 근데 그 또 단백질 포함된 음식 먹다 보면 진짜 질리거든요. 아, 그렇죠. 닭가슴살도 사실 질리잖아요. 예. 이거를 좀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했을 때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먹은 닭가슴살이 거의 몇백 마리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 저는 씹는 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믹서기에 갈아서 아, 믹서기에 갈면 가루처럼 되거든요. 거기에 고구마, 찐 고구마를 섞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 되게 빵같이 되게 맛있어요. 우와. 근데 이게 어울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되게 맛있어서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해줬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겉에는 아몬드 갈아서 이렇게 떼글떼글 굴려주면은 아, 네네. 정말 바삭하기도 하고 촉촉하고 담백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비린맛도 되게 안 나고. 괜찮다. 에어프라이어는 얼마나 돌려요? 저는 낮은 온도 160에서 165도에서 한 5분 정도 돌렸는데 난 좀 더 바삭한 게 좋다 그럼 조금 더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꼭 해 먹어볼게요. 이거 궁금하다. 아니면 정말 속세의 맛이랑 이게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요즘 나와 있는 뭐 저당 양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기도.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의 또 이제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저항성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법의 탄수화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탄수화물 1g당 4칼로리라면 저항성 탄수화물 1g당 2칼로리로 거의 반이거든요. 오. 그래서 약사님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기는 네, 저는- 단백질 쪽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는 탄수화물 안 드세요? 탄수화물 신경 안 쓰고 막
막 먹는 거고. 근데 신경 안 쓰고 막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한테도 무조건 뭐 녹화한 날 쌀밥을 먹어야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특히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주 먹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인슐린 수치가 조절이 되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인슐린 민감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게 그 당뇨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쌀밥보다는 뭐 현미, 잡곡 이거를 추천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쌀에 이렇게 물을 넣어서 밥이 이렇게 찰기가 되는 상태를 호화라고 하거든요. 호화 상태라고 하는데 요 밥을 저희가 냉장고에 24시간 천천히 식히게 되면 쌀이 이렇게 사갔다. 노화 상태. 노화 상태라고 해요. 저희가 아는 저항성 전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찬밥을 먹을 때 오히려 좀 살이 덜 찐다. 이런 속설도 있었던 거예요. 오, 네. 거의 즉석밥으로 또 해먹는데 그걸 또 노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또 밥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 적당히 먹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밀가루, 설탕, 쌀 이런 것들만 피하면 되나요? 우리가 먹는 뭐 국수나 빵, 케이크 다 그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맛있는 거. 아 이건 살찌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그래프 곡선을 보면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금방 공복이 올 수가 있고 뭐 가짜 배고픔, 식욕이 올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공복감이나 허기지는 게 좀 덜해진다는 이런 수치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 그 탄수화물 커팅 보조제가 있거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의 껍질 추출물로 만든 건데 이 껍질에 그 HCA 하이드록시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거를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네,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라서 식사하기 한 1시간 전, 30분 전 정도에 그걸 먹고 그 식사를 하면은 살이 덜 찐다. 이렇게 해서 요즘 그런 제품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믿고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면 이제 무적이다. 네, 맞아요. 다이어트 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밥을 한 공기 먹을 사람도 그걸 먹으니까 그럼 2공기를 먹어도 돼. 그리고 요즘에 30대, 40대 직장인들은 이 보조제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사실 저도 뜨끔했는데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유명한 제품은 다 먹어봤는데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약에도 의존하기도 하지만 살이 찌니까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탄수화물을 끊거든요. 네. 단백질은 살려두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게 되면 살이 빠지니까 나 지금 살 빠졌다.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 안에 수분이 있는데 수분이 빠져나간 게 커요. 아. 네, 탄수화물 1g당 수분이 3, 4g이 있는데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로 다시 섭취해야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잡곡이나 곡류 같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이제 필수 영양소 하면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다. 예, 이건 어떻게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이 의미인가요? 사실 불포화 지방산 하면 우리가 뭐 생선이나 여러 가지 먹는 거에서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그래서 뭐 몸에 좋다는 말이 있고 포화 지방산 같은 건 상온의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혈관 안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안 좋은 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네. 사실 알아야 돼요. 네. 과자나 뭐 여러 가지 튀기는데 사용되는 기름인데 이미 듣기만 하셔도 안 좋은 건 아시죠? 네, 팜유. 저는 사실 트랜스 지방 있는 식품을 줄여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 줄이는 것보다 아예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로 네. 주변에서 보면은 과음하죠, 밤에 야식 먹죠, 배달 음식 먹죠 이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도 어떻게 뭐 어떤 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그 고지혈증 네. 또 이로 인한 혈관 질환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보통 고지혈증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중성지방도 같이 높아지는 거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중성지방을 줄일 수 있는 성분으로는 오메가3. 근데 오메가3도 요새는 조금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오메가3를 먹으면 오히려 조금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뭐 약사 입장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만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염증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거는 좀 권장드리고 있어서 오메가3 추천드리고 아니면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C 이런 것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에도 이제 단백질도 물론 주 성분이지만 또 지방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고기만 먹어라. 돼지고기 먹을 바에는 오리고기를 먹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아, 어느 정도는 하고 어느 네네.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오리고기에는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돼지고기, 뭐 소고기에 대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포화 지방에 대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2배 정도 많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소고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리고기 껍질 보면 지방이 되게 두껍고 굽게 되면 기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구워보면 훨씬 많이 나오긴 맞아요. 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이왕이면은 오리고기에 기름을 드실 바에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좋은 기름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지방은 빠지는데 뭐 소고기 지방은 안 빠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방이 가장 많은 순서를 보면 뭐 닭고기, 그리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이라서 소고기의 지방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등급이 높을수록 마블링이 많기 때문에 전 소고기 드실 때는 이왕이면 안심이나 뭐 사태, 지방이 적은 부위로 추천을 드리고 오리고기도 꼭 드셔야겠다면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찜이나 우리 백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지방을 줄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추가로 평소에 이제 우리들이 잘 몰랐던 이런 정보들을 특별히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좀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탄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발암물질을 네. 섭취한다 했을 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완전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탄 거는 가위로 다 잘라서 먹은 지 꽤 됐는데요. 맞아요. 왜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탔을 때 벤조피렌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탄수화물도 고온에 가열을 하면은 아크릴아마이드 이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그러면 하거든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가 탔을 때 끝부분만 타니까 우리는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먹어서 괜찮지. 저 그렇게 해왔는데요. 탄 음식을 우리가 뭐 위암에 걸리려면 거의 2톤 이상의 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정도의 탄 음식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건강 생각해서 잘라 드시잖아요. 그럼 괜찮지 않냐 그러실 네. 수도 있는데 사실 약사님 말씀하신 뭐 벤조피렌 여러 발암물질은 그 탄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구울 때 네. 우리가 막 캠핑 가면 숯불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나무에서 굽는 뭐 연기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구울 때 그 연기가 올라오면 옆에 서 있기도 하니까 네. 또 마시기도 하고 탄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에도 스며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숯불에 굽는 것보다는 프라이팬 또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쪄서 먹거나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집에서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그때는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그걸 굽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걸 다 우리가 연기를 다 맞아. 마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게 또 맛있긴 한데 몸에 안 좋아. 또 이왕이면 또 프라이팬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오븐 네. 이런 거가 좋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소고기는 덜 익혀서 먹고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서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기생충 문제거든요. 소고기에 사는 기생충이랑 돼지고기에 사는 기생충 종류가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소고기는 채식을 하기도 하고 예. 그 무구조충이 사는데 이거는 사람한테 감염이 되어도 별 증상이 없는 데다가 배변으로 잘 나옵니다. 예. 근데 돼지고기에는 유구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사는데 이 기생충은 사람도 이제 돼지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근육이나 뭐 이런 쪽에 감염을 시켜요. 예.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는 다 익혀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사실 20,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요새는 또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걱정되시면 사실 그 약국에서 구충약. 구충제 팔거든요.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사실 소고기는 육회로도 먹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회로 잘 안 먹잖아요. 못 봤어요 먹는 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유구조충이 77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되는데 네. 소고기 같은 경우는 65도에서 가열해서 사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익혀 먹어라라는 말이 있고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약사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뭐 분변이나 뭐 이런 하수구 물, 오염된 물을 먹었다면 지금은 되게 관리가 잘 돼서 사료를 먹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런 감염 사례가 아예 없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시간에도 약사님과 뭐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여러 군데 시장조사 때문에 많이 드셔보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가봤는데 진짜 찐 맛집이다 하는 곳 너무 궁금해요. 하나 좀 알려주고 가시면 우리 좀 가보게요. 찐 맛집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는데 성수동에 있는 백숙집이 있는데 성수동 압구정하고 가까워요. 성수동. 네. 근데 찾기가 힘드실 수 있는 게 정말 그 골목골목에 들어가면 옛날 우리 할머니네 집처럼 되게 시골길에 있는 백숙집인데 하루에 10마리 이상 절대 조리를 해서 판매하지 않고 욕심도 없으세요. 대박. 거기 가면 한약재가 정말 가득해서 음식을 할 때도 이런 한방 재료를 섞어서 하시기도 하고 이게 백숙이야 한약탕이 할 정도로 이게 우리 몸에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뭐 영양성분 있는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네. 뭐 거기 들어가는 쌈장도 그냥 쌈장이 아니라 설탕 대신 오미자를 담궈서 오미자로 만든 쌈장을 하시거나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제가 이걸 먹으면서도 사장님께 이거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와. 할 정도로 정말 훌륭했어요. 아니 근데 10마리밖에 안 하시면은 우리는 어떡해요?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줄 서야 돼요? 아직 입소문이 안 나서 아 지금 방송 그냥 나가면 가면- 방송 나가기 전에 전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날 춥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백숙 먹어주면 확실히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고 백숙은 몸이 좋잖아요. 맞아요. 역시 오늘의 최고 찐 정보는 이거였어요. 맛집 공유. 감사해요. 한번 갑시다. 꼭 가야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랑 함께. 이렇게 영양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약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요즘 영양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정보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어요. 약사님 오늘 어땠어요? 영양사님이 너무 이런 맛집도 알려주시고 건강 정보도 알려주시고 사실 약간 혼난 느낌이기도 한데 네네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